안녕하세요. 복돌이 학교 수학입니다. 네, 기하, 전문 수학 기하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 기하 수업에서 다 나갔지만 못 나간 부분이 3개가 있어요, 크게. 자, 공간에서의 직선, 그리고 평면, 그리고 구의 방정식을 아직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나머지 3가지를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네, 가장 먼저 이제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선의 방정식인데 어디서다? 공간, 3차원 공간에서의 직선을 보겠다. 자, 근데 본질적으로 직선이다 보니까 평면에서의 직선과 똑같이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평행하겠어요. 이 벡터랑 여 벡터, 이런 벡터들이 전부 다 어떻겠다? 평행하다는 겁니다. 이 평행하다고 하면은 어떻단 거예요? 실수배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직선 위에 있는 수많은 벡터들 중에서 어떤 걸 잡을 거냐? 기준이 되는 하나의 벡터를 잡아줄 겁니다. 이 기준이 되는 하나의 벡터를 U 벡터라고 둔다면 모든 벡터들, 직선 위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전부 다 어떻게 표시해야 되겠다? 직선, 이 U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 U 벡터를 이제 직선의 방향 벡터라고 부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0,0,0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 1,2,3을 지나는 직선이 있겠죠.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 봤을 때 0,0,0에서 1,2,3으로 가는 여 벡터, 그리고 이거의 2배 0,0,0에서 2,4,0으로 가는 이 벡터, 얘들은 전부 다 뭐다? 어떤 방향 벡터 U의 실수배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때 이 방향 벡터 U는 보통 가장 간단한 경우, 이 직선의 경우 어떻게 잡아주면 되겠어요? 0,0,0에서 1,2,3까지 1,2,3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직선에서 하나의 방향 벡터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로 볼 거는 이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을 하나 정의를 해볼 겁니다.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자, 2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직선 위에 한 점, 직선 위에 점 A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 A의 좌표를 x1, y, g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직선은 방향 벡터가 필요하겠죠. 이 방향 벡터를 U라고 해봅시다. 이 U는 L, M, N이라고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이 직선 위에 점 P가 있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이 직선 위에 점 P를 X, Y, G라고 둔다면 우리의 목표는 뭐다? 이 X랑 Y랑 G가 어떤 관계식을 가지고 있는가요? 자, 이 직선 위에 있는 벡터 하나를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점, 우리가 처음에 잡은 직선 위에 한 점 A에서 직선 위에 어떤 점 P로 가는 벡터, AP 벡터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 AP 벡터는 직선 위에 있는 벡터입니다. 직선 위에 있는 벡터란 건 뭐다? 바로 방향 벡터의 실수배가 되겠다. 자, 이제 이 AP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P 벡터 빼기 A 벡터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이제 이 P 벡터 빼기 A 벡터가 뭐가 되겠다? T, U 벡터가 되겠다. 이게 이제 공간에서의 직선. 사실 평면에서도 똑같았죠. 평면 또는 공간에서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에요. 자, 이제 이 벡터 방정식을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봅시다. P 빼기 A를 성분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다? 이거 빼기 이거니까 X 빼기 X1, Y 빼기 Y1, G 빼기 G1.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되겠다? T의 L, M, N이 되겠다. 자, 이 두 벡터가 같으려면 어때 하겠어요? 각각의 성분이 같아야겠죠. 자, 그래서 X 성분 같고, Y 성분 같고, G 성분 같다를 3개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다로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L도 M도 N도 0이 아닌 경우, 이거를 LMN이 0이 아닌 경우로 퉁을 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3개씩에서 L과 M과 N을 각각 나눠줄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나눠줬다면 t l분의 x 빼기 x1이 뭐가 됐다? 뭐가? t가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n분의 y 빼기 y1도 t가 되고 n분의 g 빼기 g1도 t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간에서의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에요. 어떤 거? 한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l, m, n인 거.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1, 2, 3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1, 2, 마이너스 2인 이런 직선은 어떻게 되겠다요? 자, 이 식에서 t만 지우면 됩니다. 자, 1분의 x 빼기 1 그리고 2분의 y 빼기 2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g 빼기 3 예, 모두 같다 라는 식으로 표현이 돼버려요. 그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보통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 얘를 이제 t라고 놓을 겁니다. t라고 놓는다면 x는 뭐가 되고 x는 t 더하기 1이 되고 y는 2t 더하기 2가 되고 g는 마이너스 2t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직선 위에 점은 뭐가 되겠다? t 더하기 1, 2t 더하기 2, 마이너스 2t 더하기 3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경우는 이제 L, M, N이 0이 아닐 때였어요. 그럼 이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특수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 M, N이 0인 경우 셋 중 적어도 하나가 0이 되겠지. 자, 만약 세 개 중에 하나가 0이라면 일반적인 경우만 한 경우만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 N이 0인 경우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아까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식을 다시 끌고 와 보겠습니다. 짠. 자, 이 식에서 이 식을 말고 다른 식을 끌고 올게요. 어떤 걸 갖고 오냐? 이거를 갖고 올 겁니다. 네, 이걸 갖고 왔어요. 네, 여기서 이제 n이 0이라면 여 세 번째 식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죠. 자, 0이 됐어. 그러면 이제 g는 이미 하나로 고정이 된 겁니다. 어떻다는 거야? g는 g 1로 고정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 L과 M 갖고 어떤 식을 나타낼 수 있겠다? L분의 X 빼기 X1는 M분의 Y 빼기 Y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 두 개의 식으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표현이 됩니다. 자, 이때는 그럼 방향 벡터는 어떻게 되겠다? 방향 벡터는 L, M, 그리고 G 방향으로는 이제 방향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제 G 방향으로의 방향 벡터는 G 방향으로의 성분은 0이 됩니다. 방향 벡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버려요. 마찬가지로 M이 0일 때, L이 0일 때도 정의를 할 수 있겠죠. L이 0일 때만 한번 봅시다. 그러면 L이 0이라면 어떻게 되겠다? X축 방향의 방향 벡터 성분만 0이니까 X 성분만 0이 되니까 어떻게 돼? U는 0, M, N이 될 거고 식은 어떻게 되겠다? 방정식은 X는 X1로 고정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세 개 중에 하나가 0일 때고 이제 두 번째로 세 개 중에 두 개가 0일 때 하나 빼고 전부 다 0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 중에서 M도 0이고 N도 0인 경우만 볼 거예요. 자, L만 0이 아니야. 아까 봤던 여식, 아까 복붙했던 이 식에서 모두 0이 되고 모두 0이 되겠다? 이것도 0이 되고 이것도 0이 되겠다 해요. 자,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어떤 식이 나왔다 이미? Y는 Y1로 고정, G는 G1로 고정이란 식이 돼버려요. 자, 이제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L분의 X 빼기 X1을 T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식에서 X1만 우변으로 이항을 해봅시다. X1만 이항을 해주면 X는 X1 더하기 TL이다. 자, X1은 고정된 값이죠. L도 고정된 값이에요. 근데 T는 뭐야? T는 그냥 실수예요. 자, 이 T가 움직이면서
여기 있는 TL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그 범위는 뭐가 되겠다? 실수 전체가 되겠다. x는 이제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x가 제한이 없으니까 이 식을 쓰는 의미가 있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0인 거는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m, n이 0일 때, m도 0이고 n이 0일 때는 그냥 y가 고정되고 g가 고정된다 라고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한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어요. 그 셋 다 0이 아닌 경우만 가정을 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자, 짠, 짠, 짠. 자, 근데 이번엔 이 방향 벡터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직선에 두 점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 직선 위에 두 점, A가 있고 B가 있다라고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AB 벡터, A에서 B로 가는 이 벡터는 이제 뭐가 되겠다? 방향 벡터의 실수배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달리 말하면 그냥 우리는 이 AB 벡터가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방향 벡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입니다. 어차피 방향 벡터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벡터를 방향 벡터로 취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뭐가 되겠다? AB 벡터가 되겠다. 자, 이거를 이제 성분으로 표현해주면 x2 빼기 y2, x1이죠. x1, y2 빼기 y1, g2 빼기 g1이에요. 자, 이제 이 식을, 이게 L이고, 이게 M이고, 이게 N이니까, 이거를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해주면 어떤 게 나오겠다? 바로 여기 나오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식을 구태여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우리가 외울 건 뭐로 충분하다? 이거로 충분합니다. 이것만 외우면, 우린 두 점이 있을 때 그냥 방향 벡터를 어떻게 설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A, B로 설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평면에서 직선을 다룰 때는 이 직선에 대한 법선 벡터가 유일했어요. 어차피 평면에서는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 전부 다 이렇게 평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선 벡터가 유일했죠. 그런데 공간에서는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들을 찾아보자면 한없이 많습니다. 이 직선도 있고, 요 직선도 있고, 이 직선도 있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법선 벡터란 걸 유일하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간에서 직선을 정의할 땐 법선 벡터를 이용해 정의할 수가 없어요. 자, 공간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평면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썼었죠. 첫 번째는 두 직선의 기울기 M1과 M2에 대해서 모르고 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탄젠트 값을 구했다. 만약 이걸 우리가 예각이라고 놓는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요식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두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이 두 직선의 방향 벡터 U1과 U2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각의 어떤 걸 구할 수 있었다?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었다. 만약 이 각을 예각이라고 둔다면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값이 되겠어요. 뭐에? 두 벡터를 내적한 걸 각 벡터의 크기로 나눠준 거예요. 절대값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건 공간에서도 똑같습니다. 공간에서도 결국 직선은 직선이기 때문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교실과 특별 네,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자, 다시 돌아와 봅시다. 자, 공간에서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도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똑같이 평면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다루듯이 하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도 마찬가지겠죠. 애초에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정의를 했었죠? 두 직선을 평행 이동시켜서 붙인 다음에 이루는 각으로 정의를
했었죠. 결국 이렇게 붙일 때 이렇게 평행이동한 여직선이랑 평행이동하기 전에 여직선은 어떻다? 서로 평행하다. L과 L 다시는 평행하다. 자, 평행하다는 건 뭐예요? 두 방향 벡터가 어떻다? 실수배다. 사실 같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을 둘이 만나도록 평행이동 시켜줄 때 방향 벡터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평면에서 하던 짓을 공간에서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코사인 세타는 뭐다? 크기 곱하기 크기분의 내적의 절대값이다. 이거를 이제 두 방향 벡터의 성분이 있다고 할 때 대입을 시켜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건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다 간단한 얘기예요. 이거는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건 뭐다? 두 방향 벡터가 평행하다. 이건 곧 어떤 거예요? 하나의 방향 벡터,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다른 직선의 방향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같지 않아도 돼요. 얘가 1, 2,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면 이 둘은 어때요? 서로 실수배죠. 어떻다? 평행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 그냥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1, 2, 3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두 직선이 수직일 때. 자,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건 곧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수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곧 뭐다? 방향 벡터 두 개가 있을 때 이 둘을 내적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이면 내적할 때 0이다. 평행하면 방향 벡터가 실수배가 된다. 자, 평면대랑 동일하죠. 평면대랑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간 도형에서 봤던 직선과 평면에서의 관계, 직선과 평면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평행할 수 있고 꼬인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평행한 건 뭐밖에 없다? 평행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떻다? U1 두 개의 방향 벡터는 서로 어떻다? 평행해요. 자, 두 방향 벡터가 서로 평행한 건 이 경우밖에 없다는 겁니다. 2번 경우밖에. 그럼 그럼 나머지 이 두 경우는 어떤 경우다? 두 방향 벡터가 평행하지 않은 경우다. 두 개의 방향 벡터를 봤는데 둘이 평행하지 않다면 그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거나 꼬였거나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났는지 꼬였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건데, 그걸 확인하는 건 연립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문제에 얘가 있을 겁니다. 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직접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하나는 방향 벡터가 1, 0,1이고 다른 거는 0, 1, 2라고 해봅시다. 자, 이제 x 빼기 1는 1분의 g 빼기 3 그리고 y는 2 라는 직선을 상상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1분의 y 더하기 1는 2분의 g 빼기 1 그리고 g는 1 이 직선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x는 1이죠. 자, 이 두 직선은 각각 방향 벡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둘은 당연하게도 평행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 두 직선이 한 평면에 있냐 꼬인 위치에 있냐, 한 점에서 만나냐 꼬여 있냐. 자, 어떻게 연립을 시킬 거냐? 이거 갖고 연립을 시켜줄 겁니다. 자, 이걸 이제 t라고 할 거예요. 이 식을 t라고 둔다면 x는 t 더하기 1, g는 t 더하기 3, y는 여기 2로 고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점은 좌표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겠다? t 더하기 1, 2, t 더하기 3이 되겠다. 이 점이 이제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x는 무조건 1이어야 되니까 t 더하기 1이 1이 되어야 되고 t는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자, 이때 t가 0이니까 g 좌표는 뭐가 돼? 자,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 2, 3이 될 수밖에 없어. 자, 이제 이 2,3을 어디다 넣을 때? 여기다가 넣을 때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넣어볼게요. 자, 이 2,3을 넣어보면 1분의 2 더하기 1은 2분의 3 빼기 1이다. 어때요? 안 맞죠? 네, 이게 안 맞다는 건 얘 둘을 연립했을 때 해가 없다는 거고, 그 말은 뭐다? 두 직선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다? 꼬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 직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예제를 하나 봅시다. 먼저 세 점을 지나는 직선. 자, 세 점을 지나려면 일단 어때야 되면 세 점이 어때야 된다? 한 직선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한 직선이 있다는 거는 세 개 갖고 세 개 중에 두 개씩 짝지어서 벡터를 만들었을 때 AB 벡터랑 AC 벡터라고 해봅시다. 두 벡터를 만들었을 때 이 두 벡터가 어때야 된다? 병행해야 된다. 자, 이제 얘네들을 성분으로 나서 해봅시다. AB 벡터는 얘 빼기 얘니까 B 빼기 A니까 뭐가 된다? 2 빼기 A, B 빼기 1, 마이너스 4가 되고, AC 벡터는 C 빼기 A니까 이거 빼기 이걸 해주면 1 빼기 1, 1,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이거랑 이게 서로 평행하다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얘가 이거의 실수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거의 실수배란 거는 어떤 말이냐? 모든 성분, 각 성분이 실수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똑같은 실수배가. 이게 이거의 몇 배, 이게 이거의 몇 배, 이게 이거의 몇 배가 돼야 된다. 자, 그런데 이건 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의 몇 배예요? 2배죠. 그럼 나머지도 다 2배가 돼야 된다는 거야. 자, 2 빼기 A는 뭐가 된다? 2 곱하기 1 빼기 A가 된다. 자, 그럼 여기서 2 빼기 A는 2 빼기 2A니까 A는 뭐다? A는 0이다. 그리고 B 빼기 1은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돼야 된다. B는 뭐야 된다? 3이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일단 세 점을 확실히 알았어요. 자, 세 점을 알았고, 뭐 일단 대입하기 전에 우리는 분명 이 직선이 C를 지나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얘만 딱 정해져 있으니까, AP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기준점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방향 벡터를 어떻게 잡을 거냐? 방향 벡터는 그냥 이거 갖고 잡을 거예요. 우리가 아까 구해놨던 AC 벡터 갖고. 자, U 벡터를 뭐라고 할 거냐? AC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A를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뭐다? 1, 1, 마이너스 2다. 자, 방향 벡터가 있고 기준점이 있죠. 그 직선의 방정식은 뭐다? x 빼기 1 나누기 1은 y 빼기 2 나누기 1은 g 빼기 1 나누기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예요. 자, 2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끊어보겠습니다. 네, 종이 쳐서 잠시 끊고 넘어갔어요. 자, 2번 문제를 봅시다. 1, 2, 3을 지나야 된다. 그리고 X축, Y축, G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의 크기가 각각 45도, 60도, 120도예요. 자, 이거에 관한 게 이제 바로 방향 코사인입니다. 자, 평면에서는 방향 코사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다루고 넘어갔었는데, 자, 공간에서는 이걸 어떻게 중요하게 넘어갈 수 있겠냐. 자, 어떤 직선에 방향 벡터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 직선의 방향 벡터 U가 있는데, 이게 X축과는 45도다. Y축과는 60도다. G축과는 120도다. 자, 그럼 이 방향 벡터를 A, B, C라고 놨을 때 X축 방향 이 코사인 값, 이 45도의 코사인 값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사인 45도는 U 벡터 전체 크기분의 X좌표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Y축 방향과 이루는 이 60도의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된다? 벡터의 크기 분의 Y좌표가 되겠고, 코사인 120도는 어떻게 되겠다? 전체 크기 분의
G좌표 C가 되겠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 벡터가 있다고 해볼 거예요. 코사인 45도, 콤마, 코사인 60도, 콤마, 코사인 120도. 이걸 이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랑 똑같아요? 이거분의 A, B, C랑 똑같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방향 벡터 U예요. 그럼 이 벡터는 어떻다? 이 벡터의 실수배니까 결국 뭐다? 이 방향 벡터랑 평행하다. 평행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이거를 방향 벡터로 써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45도, 60도, 120도가 있을 때 그냥 우리는 어떤 걸 방향 벡터로 쓰자? 이거를 방향 벡터로 쓰자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방향 벡터 나오는 거죠. 뭐다? 루트 2분의 1, 콤마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1, 2, 3을 지나는 거예요. 뭐다? 직선의 방정식은 x 빼기 1 나누기 루트 2분의 1는 y 빼기 2 나누기 2분의 1는 g 빼기 3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뭐 적당히 잘 곱해서 이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예제 7번. 좌표 공간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니까 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건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직선과 직선 임마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땐 굳이 직선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뭐만 알면 되겠다? 방향 벡터 두 개만 알면 되겠다. 자, 이 직선, 이 식이 주어진 직선의 방향 벡터 그냥 바로 구할 수 있겠죠. 뭘? 2분의 2 콤마. 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 3 빼기 y죠. 어떻게 써야 돼? y 빼기 3을 마이너스 1로 나눈 걸로 취급을 해야 돼요. 뭐다? 마이너스 1 콤마 1.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직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방향 벡터를 그냥 뭘로 설정을 하면 되겠다? AB로 설정을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AB 벡터는 방향 벡터가 어떻게 나오겠다? B 빼기 A니까 2, 2,4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방향 벡터로 설정을 해도 되고 그냥 좀 더 간단하게 하고 싶으면 이거를 최대한 약분한 가장 간단한 걸로 써주면 됩니다. 2로 나눠서 1,1,2라고. 그러면 이거 두 개 갖고 이제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거죠. 코사인 세타는 뭐다? 절대값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보통의 경우 각은 예각을 물어볼 거기 때문에 절대값이 붙여놓는 게 안전해요. 자, 얘는 이제 뭐다? 이거 곱하기 이거 분의 이거 내적 이거는 자, 얘 크기 얼마죠? 루트 6이에요. 얘 크기 얼마죠? 루트 6이에요. 이거 내적하면 뭐가 나오죠? 2 빼기 1 더하기 2니까 3이 나오죠. 뭐다? 6분의 3. 그래서 2분의 1이다. 코사인이 2분의 1인 여범위 안의 세타는 뭐밖에 없다? 60도밖에 없다. 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8번 볼게요. 자, 좌표 공간의 한 점 P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뭐 다음에 두 개를 구하래요. 자, 일단 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선 G가 있어. 자, 이 직선이 있고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어떻게 되죠?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이 식을 보면은 U는 1, 1, 마이너스 2다. 자, 그리고 이 P를 넣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문맥을 보면 알겠지만, 절대 이 P는 직선 G 위의 점이 아니에요. 네, 성립을 안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P가 이렇게 있어. 이제 이 점 P에서 이 직선의 수선을 내린대요. 그리고 수선의 발을 H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H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H 좌표를 일단 잘 모르니까 T로 나타낼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이용해서 자, x 빼기 1은 y 빼기 2는 마이너스 2분의 g는 t. 그러면 이제 이 직선 위에 점이
좌표가 어떻게 나타나겠다? t 더하기 1, t 더하기 2, 마이너스 2t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여기서 각각 x를 남겨주고 y를 남겨주고 g를 남겨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점 h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이 HP 또는 PH 벡터를 봅시다. PH 벡터는 성분으로 나타내는 뭐냐? H 빼기 P니까 T, T, 마이너스 2T 빼기 3이죠. 그런데 이 벡터는 어때야 돼? 수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 벡터 U랑도 수직이 돼야 돼요. 자, U는 뭐야? 1, 1, 마이너스 2야. 둘이 수직이란 건 뭐다? T, 마이너스 2T 빼기 3을 1, 마이너스 2D랑 내적을 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자, 계산해 봅시다. T 더하기 T 더하기 4T 더하기 6은 0이다. T는 얼마야? T는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H는 좌표가 뭐가 되죠? 0, 1, 2가 됩니다. 그래, 이거 갖고 이제 선분 pH 길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해주면 되겠죠. 루트 1제곱 더하기 1제곱 더하기 1제곱 해서 루트 3이다. 자, 이걸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별에 자, 아까 점 H를 이렇게 나타냈었어요. 자, 그러면 pH의 길이를 제곱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다? 두 점 사이의 거리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그러면 얘는 이제 t제곱 더하기 t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t 빼기 3의 제곱이니까 이 식을 간단하게 하면 6t제곱 더하기 12t 더하기 9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면 6에 t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이 되겠지. 자, 이거는 언제 최소가 된다? 자, 왜 갑자기 최소를 물어봤죠? 자, 당연하게도 이 점 P에서 직선 G 위에 선을 내릴 때 언제 길이가 최소가 되겠다? 수선일 때 길이가 최소가 되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최소값을 찾아주면 그때 H가 수선의 발이 되겠다는 거예요. 언제 최소가 된다?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3이 된다. 그럼 pH 길이는 최소가 당연히 루트 3이 되겠죠. 이제 t가 마이너스 1일 때 h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지. 0, 1, 2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겠어요. 내적을 이용하지 않고 편하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평면의 방정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